매출액 코스피 하락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고 있는 부분이 중국 시장 약세입니다. 인터넷 플랫폼에서부터 시작해서 사교육까지 중국 당국이 여러 규제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도 중국 시장과 중국 경제 전망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시장서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중국 주식 시장이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달까지도 그랬고, 뭐 하락한 거는 많이 규제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동안의 그 흐름하고 전망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후진국의 특징이 정부 규제가 세다는 건데요. 예. 그게 샥을 받아서 이제 뭐 급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상당 부분 반등을 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 정부가 하는 액션을 보면은 이게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예. 기관들 부르고 외국인들 불러서 예. 우리가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조금 안심시키는 액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규제 리스크는 뭐 태풍이 한번 지나간 것 같고 예. 오히려 지금은 그 규제 리스크보다는 정부의 육성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찬스를 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국 경제가 뭐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하반기가 기대보다는 좋지 못하다. 예. 이제 이런 판단을 중국 이제 공산당 이 정치국 회의에서 그런 판단을 했고 예. 거기서 이제 하반기 어떻게 할래 하는데 거기 아주 애둘러서 얘기는 했지만 경기 하강을 자시하지 않는다. 그 예. 얘기는 이제 경기 부양책 쓴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중국이 그런 그 큰 회의에서 업종이나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예. 구체적인 업종을 한 서너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업종들의 주가를 중심으로 최근 며칠 동안 중국이 아주 주가가 강해 갔죠. 예.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업종이 뭡니까? 첫 번째 전기자동차입니다. 예. 두 번째가 탄소 중립. 예. 세 번째가 이제 농업인데요. 농업. 국 찍어서 바로 종자산업입니다. 예. 그 이제 세계 산업을 찍어서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아마 중국도 이제 플랫폼 기업, 뭐 중국 안에는 플랫폼 기업이 상장된 게 없어요. 미국이나 홍콩이 상장된 것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 전기 자동차 관련되는 이제 뭐 배터리 소재 이건 주가가 천정부지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것들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육성 산업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예. 이제 여기가 아마 그 시장이 반응을 좀 세게 한 것 아닌가 싶고 예. 또 이제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41%를 차지를 해요.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5년 뒤에 목표가 지금의 한 5배 정도 이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뭐 누가 전기차를 만들든 간에 배터리는 들어가야 되니까 예. 전기차 기업들 사이에서는 팍 터지는 경쟁이 이제 피 터지는 경쟁이 벌어지지만 이 소재 뭐 이쪽은 이제 화장실에서 웃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 시장은 뭐 굉장히 영악하니까 그걸 사실은 먼저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기차, 탄소 중립은 이해가 가는데 종자는 좀 생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음식을 할 때 보면 좀 볶아 먹죠. 예, 근데 그렇죠. 그게 보면 중국 식당 가보면 이제 젓가락으로 이렇게 음식을 들면 기름이 쫙 다 그럽니다. 뭐 이게 채소든 뭐든 다. 근데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는 참기름 들기름이 아닙니다. 예. 콩기름입니다. 콩기름이죠. 근데 그 콩의 90% 가까이를 수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추, 마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수입이 안 된다. 예. 그랬을 때 먹거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뭐 기술 전쟁, 무역 전쟁 이건 견딜만 하지만 먹거리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기 이제 심각한 리스크가 있다고 본 거죠. 그렇죠. 식량 안전 문제.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미국이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지만 이 전 세계 곡물 시장 미국이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사시에 이제 곡물에 대한 제한이 들어왔을 때 중국이 어떻게 할래? 예, 뭐 예. 싸워도 배고프면 못 싸우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중국도 이제 도시화율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농지 면적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바로 이 GMO. 그래서 이제 종자 개량을 통한 그 곡물 생산량의 증대. 예. 이거는 이제 국가가 전략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지금
신젠타라고 중국이 인수한 회사도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향후 5년 동안 봐야 될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가 종자업종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소장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제가 좀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뭐 앞으로 상당히 어떤 형태로든지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디지추싱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건데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를 한 가장 큰 이유 이건 뭡니까? 뭐 중국 경제를 볼 때 이게 세장 경제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중국은 이게 뭐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획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그래서 예. 우리처럼 뭐 이 창의성이 중요한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 경제예요. 예. 그래서 계획의 틀 안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데 새가 세장 밖으로 나가거나 또는 이제 세 장보다 더 큰 새가 되면 이건 반드시 손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지금 그런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는 첫 번째는 이게 세 장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새를 이걸 잡아넣기 위한 것이다. 예.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미중 전쟁에 대한 준비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기에는 뭐 중국이 자국 기업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망할 지경까지 만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국은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는 개방이 돼 있지 않아요. 예. 개방 그래서 안 돼 있다. 그렇죠. 예. 그 안에서 뭐 찍고 뽑고 나누고 하고 하더라도 국내 안에서 이것이 이제 그 재배분이 되는 관계지 국부가 유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과감하게 액션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반독점법이나 이제 네트워크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같은 것들이 미국이 지금 무역 전쟁, 기술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중국에 대해서 확실한 우위를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서비스 시장이죠. 예. 대표적인 그렇죠. 게 금융하고 예.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그래서 이 시장을 개방하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이게 금융이야 조금 개방을 했지만 인터넷은 개방했다고 그러면 뭐 알리바바, 탄센트가 폼을 잡더라도 예. 이제 아마존, 구글이 들어왔을 때 견딜 수 있냐? 예.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컨트롤하려는 것에 이 중국을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반독점법이나 네트워크 뭐 데이터 보안법이 시장이 열렸을 때 미국 기업이 들어왔을 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의 이제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당하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을 세계적인 기업도 거기에 적용시켜서 바로 자초시켜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감춰놓은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두 가지 이 목적이 같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디디 출신 같은 것이 최근에 아주 이제 돌출된 사건으로 보여졌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괘씸죄예요. 예. 괘씸죄. 그래서 이 디디 출신이 이제 6월달에 네트워크 보안법이라는 것이 이제 생겼고 예. 9월달부터 데이터 보안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것이 두 개 다가 제재가 들어가는데 디디 출신이 이 데이터 보안법까지 적용이 되면 시장 평가를 낮게 받을 것 같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정광석화처럼 미국에다가 상장을 시켜버린 거죠. 그게 이제 그 디디 출신의 뭐 공동 창업자 자체가 미국의 IB 출신이고 예. 또 디디 출신이 그 사이에 22차례인가 펀딩을 했는데 예. 그 펀딩을 한 이제 돈을 댄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투자가들이에요. 그 얘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빨리 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정광석화처럼 했는데 중국 예. 당국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거죠. 어떤 뒤통수냐 그러면 증권감독원은 이제 요건대로 뭐 이제 그 데이터에 관련하는 문제는 증권감독원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준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 당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이게 곧 법을 시행을 해서 제한을 걸어야 되는데 그걸 싹 빠져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 놓고 보면 디디 출신은 인터넷 당국과 금융 당국의 업무 협력이 되지 않은 그 사각지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잽싸게 상장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국은 이 디디 출신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 안보 산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디디 추싱이 제재를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정밀 지도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으면 뭐 북한의 그 핵실험하는 이제 장소까지 다 사진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것은 이제 실제로 건물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뭐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 사진으로만 찍어서. 그러나 예, 그렇죠. 디디 추싱에 택시를 타는 사람들, 음. 그 사람들은 이제 카드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 개인 데이터가 다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몇 시에 출입하는지 이렇게 보면 그 골목골목에 이 데이터를 모으면 그 건물의 사용 용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 여기까지가 다 보여지는 유사시에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이제 폭격이나 공격을 할 때 아주 이제 정확한 자료를 쓸 수 있는 이제 안보 산업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이제 프로젝트에 고정밀 지도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디디 추싱이 들어가 있어요. 그 택시들이 만든 데이터가 이것이 최고로 정밀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상장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앞으로 이제 회계 뭐 보안법 이제 이런 기업 외국 회사 책임법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제출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디디 추싱에는 걸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국가안보 얘기를 하길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소장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작년도, 재작년도도 그렇고요. 그 미중 간의 그 갈등이 한참 될 때에 소장님 나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을 중국이 홍콩으로 이전시키는 걸 유도하려고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 그 디디 추싱 나오면서 많이 얘기했던 게 신규 상장도 금지시키고 나중에 가면 기존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도 상장을 폐지시킬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알리바바가 중국에 상장이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이 종합적으로 보면 원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으로 나가 있던 중국 기업들을 홍콩으로 불러들이는 거 아닌가 이런 유도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해요? 그렇습니다. 뭐 홍콩을 키우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미국은 뭐 오바마 때도 그랬고 이번 예. 바이든 정부 들어서 공산당 관련되는 기업은 상장 폐지를 이미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235개인가가 상장이 돼 있는데 외국 회사 책임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보면 거기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것이 미국 기준을 못 맞추면 상장 폐지시키겠다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에 상장된 회사의 절반 가까이가 플랫폼 기업, 인터넷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의 미래를 보면 그게 중국의 미래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을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퇴출을 할 수 있는 구멍으로서 홍콩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상장을 폐지하고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진 상태를 해서 소액 주주들의 매수 청구권을 다 받아줘서 예. 이제 이 지분을 회수해서 들어가는 그게 예. 이제 SMIC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 소액 주주 지분이 얼마 없어서 그게 가능했고 두 번째는 이제 홍콩에다 2차 상장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중국 본토에 상장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본토에 상장하는 것은 지금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이중구조 주주에서 이제 지분율에 대해서 한 투표권이 아니라 10개나 20개를 부여하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주주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것은 중국 본토에는 상장할 수 없습니다. 상장 요건이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예. 홍콩은 이제 이중구조 주주 제도를 용인을 합니다. 차등 의결권을요. 그래서 홍콩으로 가게 되면 코스트도 싸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법적 제재도 피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홍콩이 이제 뭐 민주화 시위 이후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나 한 방안으로 미국이 홍콩의 금융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걸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에 상장된 플랫폼 기업을 이쪽으로 옮기면 뭐 예. 대략 한 2조 달러 이상이 지금 이제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데 그러면 홍콩의 시총이 한 30~40% 커져 버리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중국으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아마 플랫폼 기업들은 가입자 100만 명 이상이 되면 이것은 당국의 승인을 받아라 그러는데 그건 승인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홍콩이 아마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상장의 메카가 될 수밖에 없고 아마 그렇게 되면 아시아 인터넷 기업들은 아마 홍콩에다 다 상장을 하는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관심을 끌었던 게 사교육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사교육도 뭐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저런 것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이게 사교육 규제를 하는 것도 뭔가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다. 이런 규제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런데 인구 문제입니다. 예. 사교육 문제는요. 그래서 뭐 중국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교육까지 왜 갔냐 하냐고 그러는데 중국은 이 부부간의 섹스 문제를 국가가 관리해 준 나라입니다. 40년 예. 동안 이제 아기를 한 명만 낳게 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정도까지 하는 나라가 사교육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아마 중국 당국은 이번에 사교육 통제는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국이 이제 2014년부터 이 두 자녀를 낳기 허용을 해줬어요. 예. 근데 최근 5년 동안에 두 자녀를 낳기 허용을 했지만 매년 출생자가 1,600만 명에서 1,500, 1,400, 1,200 계속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1,200까지 떨어졌고 이런 추세라고 그러면 앞으로 한 3, 4년 뒤면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 예. 중국의 연간 사망자 수가 1,000만 명 정도 돼요. 예. 그럼 드디어 중국은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출생자가 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현상이 그렇죠. 3 내지 5년 뒤에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금년 5월인가요? 중국이 세 자녀까지 허용해 줄게. 예. 그런데 이거를 이 발표를 했더니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90%가 애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하나만한 정책이고 90%가 안 낳겠다고 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정책이 되는 그렇죠. 거죠. 의미가 없는 정책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설문조사를 하나를 더 물어봤어요. 왜 안 낳으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두 가지를 젊은이들이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가 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돈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못 낳는다. 이렇게 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뭐를 때려잡아야 되냐? 1순위가 바로 사교육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첫 번째 타켓이 됐고 그래서 사교육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문건을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썼냐면 비영리화를 해라. 예. 지금처럼 과도하게 돈 받지 말고 방과후 수업에 이제 하는 것처럼 저렴하게 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라. 예. 그래서 이것은 이 사교육에 관한 문제에 해당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아주 치명적이지만 중국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중국 당국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주가를 폭락시키니까 예. 거기에 이제 이 중국의 대응이 들어간 거고 사교육 문제는 이것은 인구 감소 문제다. 예.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영 매체에 보도가 된 건데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보면 게임 산업도 규제를 걸려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텐센트도 주가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이렇거든요.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교육 정상화의 일 방안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애들이 뭐 이게 게임을 5시간, 6시간, 12시간 하는 문제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그 게임은 정신의 아편이다 이렇게 한 것은 관영 매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우리 뭐 연합통신의 자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있는 이제 언론사 하나가 기자가 그렇게 쓴 것이지 예. 그걸 이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생각이다 이건 완전 넌센스죠. 그래서 예.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이제 코멘트로 가면 인민일보 사설이나 또는 신화통신 거기에 이제 나왔다고 그러면 예. 그것은 공산당의 진짜 의견이고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거기 있는 수십 개의 잡지사 언론사 중에서 한 군데에서 그런 걸 썼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관종이 좀 있는 거죠.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이 보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그 신문이 이제 경제관찰보,经济관찰보라는 건데 뭐 중국의 메이저 언론의 랭킹 안에는 별로 이제 잘 들어가지 않는 이제 언론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 기자의 어떻게 보면 과도한 헤드라인 뽑기라고 봐야지 예. 당국이 그렇게 정의했다 보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다. 그렇게 예. 보여지고 지금 탄덴트의 문제는 그 게임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게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중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는 첫 번째가 이제 반독점법이 걸려 있고 예. 두 번째가 네트워크 보안법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데이터 보안법은 세 가지 법안이 다 걸려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탄센트의 문제는 반독점법에 해당되는 것 정도만 이제 걸려 있고 아직 나머지 두 부분은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하냐면 반독점법에 저촉이 되면 먼저 공개 소환을 하고 예. 그다음에 조사를 들어가고 벌금을 매기고 시정 조치를 하고 사업 모델을 바꾸는 그런 이제 5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탄센트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한 3단계 정도까지만 와 있어요. 아직도 2단계가 더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 게임 이것 때문에 게임 시간의 제한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반독점법, 네트워크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의 후속 조치에서 이제 어떻게 이 탄센트가 적용을 받냐. 예. 이것이 주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도 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가 더 남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차이나 리스크 상당히 커지니까 중국 당국도 세계 주식시장, 자본시장을 좀 달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그 달래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데 증시의 눈치를 본다 이런 나라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제 중국도 지금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1억 8천만 명이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해서 외국 그 투자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감독 당국이 이런저런 이제 안심을 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외국 투자가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예. 오히려 1억 8천만 명의 이제 중국 개미들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이 그렇지 1억 8천만 명이 개미들이 한 방향으로 몰리면은 그건 공산당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오히려 그것은 이 1억 8천만 명의 중국 개미들을 이제 의식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이 해외 상장 문제가 되는 건 이거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규제 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그 특정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다. 예. 또 미국도 지금 반독점법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나 투자가들한테는 굉장히 큰 샥이었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놓고 보면 그게 반대급부로 예. 중국은 규제 산업 말고 육성 산업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프로그램 시작할 때 얘기를 드렸지만 이 정부 당국이 당이 얘기하는 산업들이 서너 개가 이번에 확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이제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쪽 해외 상장, 미국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 기업들에 많이 이제 함몰이 돼서 그걸 갖고 중국 전체를 이제 아무래도 보게 되는데 예. 중국 전체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비중은 실제로 크지 않아요. 오히려 제조업이나 이게 훨씬 더 크죠.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 정부가 이게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한 전기차, 탄소 중립, 농업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동향 이것은 제가 보는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보다도 오히려 이 기회는 그쪽에 더 있다. 그래서 그쪽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기차, 탄소 중립, 농업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예.